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2023년 제1회 수질환경 산업기사 최근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보시면 되죠. 자, 먼저 문제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하수의 최종 BOD가 100mg/D이고 탈산소 계수가 0.1%의 상용대수 기준. 여기서 상용대수를 기준을 한다는 것은 밑수를 10을 사용을 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BOD2와 BOD5의 농도를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그러면 BOD2 구하는 공식을 보면 BOD6 곱하기 1-10의 -K1T죠. 여기서 밑수 10을 사용한 것은 상용대수라는 단서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BOD6는 최종 BOD, K1은 탈산소 계수, T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BOD6 최종 BOD가 얼마죠? 100mg/D입니다. 그리고 K1이라는 탈산소 계수가 0.1%, 그리고 시간 T는 2일에 해당하니까 2일이 되겠죠. 따라서 36.90mg/D라는 값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BOD5도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을 해보면 BOD6 곱하기 1-10의 -K1T에서 BOD6는 100mg/D입니다. 그리고 K1은 0.1%, 그리고 T는 5일이 되겠죠. 따라서 계산하시면 68.38mg/D라는 BOD5의 농도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2번에 보시게 되면 직경이 100mm 관에 0.1m/s의 유속으로 유체가 흐르고 있다. 관의 직경을 80mm로 바꾸었을 때 유속을 계산하시오. 자, 그럼 우리가 유량 Q는 면적 곱하기 속도잖아요. 여기서 면적은 직경이 나와 있을 때 4분의 파이 D의 제곱으로 계산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조건에 따라서 직경이 있고 유속, 직경이 있고 유속이니까 직경이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직경과 유속이 있으니까 비례식으로 놓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지점에 4분의 파이 D의 제곱 곱하기 V는 두 번째 지점에 4분의 파이 D의 제곱 곱하기 V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첫 번째 지점에서 4분의 파이 곱하기 직경이 100mm니까 0.1m의 제곱 곱하기 유속이 0.1m/s죠. 두 번째 지점에서의 관경이 직경이죠. 80mm니까 4분의 파이 곱하기 0.08m의 제곱 곱하기 속도 V. 따라서 V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서 계산하면 0.16m/s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비례식에 의해서 문제를 풀지 않고 유량이 4분의 파이 D의 제곱 곱하기 V이기 때문에 4분의 파이 D의 제곱 곱하기 V, 1지점과 2지점의 각각의 값을 4분의 파이 D의 제곱 곱하기 V에 대한 식으로 문제를 푼다는 것이 핵심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3번에 보시게 되면 어느 하수의 수질을 분석한 결과 아래의 조건과 같을 때 총 알칼리도를 계산을 하시오. 조건에 보시면 pH가 10.0, CO2-가 32.0mg/L, HCO3-가 56.0mg/L가 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총 알칼리도를 구하는 공식을 보면 총 알칼리도의 농도 나누기 50g은 OH-의 농도 나누기 17g 플러스 CO3-의 농도 나누기 30g 플러스 HCO3- 나누기 61g. 여기서 50g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총 알칼리도의 기준 물질이 뭐죠? CaCO3라는 탄산칼슘이에요. 따라서 탄산칼슘은 2당량짜리죠. 자, 2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가 100g이에요. 그러면 1당량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반이 되니까 1당량에 해당하는 값은 얼마죠? 50g. 그래서 50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OH-는 분자량이 17이죠. 1가짜리니까 17g.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가 17g. CO3-는 분자량이 60이에요. 60인데 2가짜리니까 2로 나누면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가 30g. HCO3-는 분자량이 61이에요. 1가짜리니까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는 61g. 그래서 분모에 들어가 있는 숫자들은 전부 다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라는 거. 자, 그리고 CO3-와 HCO3-는 농도값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OH-의 농도만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OH- 농도는 뭐를 이용하느냐? pH가 10으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pH 10을 OH-의 농도로 바꾸는데, 자, 먼저 여러분들 POH를 계산합니다. pH와 POH 합이 얼마죠? 14예요. 그래서 POH라는 것은 14의 값에서 얼마를 빼주죠? pH의 값 10.0을 빼주면 POH는 4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2번 조건에 보시면 POH라는 것은 마이너스 로그 OH 마이너스잖아요. 로그를 없애기 위해서 맞은변에 10의 x를 취해주면 되니까 여기서 OH 마이너스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POH 몰프리터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POH가 4니까 OH 마이너스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4승 몰프리터가 되는 거죠. 따라서 몰프리터를 미리그램 프리터로 환산을 하는데 10의 마이너스 4승 몰프리터 1몰에 해당하는 값이 분자량, 1몰은 분자량이잖아요. OH의 분자량은 17g, g을 미리그램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3승을 곱해줬어요. 그러면 농도가 1.7mg per litra라는 값이 나오겠죠. 이 값을 여기 대입하시면 되죠. 그리고 CO3 2-는 32.0mg per litra로 주어졌고 HCO3-는 56.0mg per litra로 주어졌어요. 따라서 대입을 해서 계산하시면 총 알카리도의 값은 104.24mg per litra라는 값이 산출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4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4번에 보시게 되면 어떤 산성 폐수를 중화하기 위해서 이 폐수 소량을 NaOH로 적정 실험한 결과 다음과 같은 중화 적정 곡선을 얻었다. 이 폐수 500m의 삼성포대일을 pH 6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NaOH의 양을 kg per day로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그러면 먼저 pH 6으로 조정한다고 그랬는데 pH 6에서 만나는 지점으로 내려가면 농도가 4g per litr예요. 그죠? 자, 그러면 NaOH의 총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4g per litr는 4kg per m의 삼성과 동일한 값이잖아요. 따라서 4kg per m의 삼성 곱하기 지금 문제에서 폐수량이 얼마냐면 500m의 삼성 per day예요. 따라서 500m의 삼성 per day를 곱하게 되면 2000kg per day라는 pH 6으로 조정을 했을 때 NaOH의 총량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5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5번. 응집 침전 처리의 속도 경사가 200/s, 혼합조 용적이 200m의 삼성, 그리고 물의 점성 계수가 1.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성 g/cm, 효율이 90%일 때 동력을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속도 경사 공식을 보면 속도 경사치는 P, 동력 나누기, 마이크로, 점성계수, 곱하기, 최적 V, 전체 루트를 씌운 값이죠. 근데 우리가 주로 동력을 계산해서 많이 쓰기 때문에 동력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요. 그럼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맞은변의 제곱을 취하면 되니까 동력 P는 속도 경사의 제곱 곱하기, 점성계수 곱하기, 용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단위를 나타냈을 때 단위를 MKS 단위로 표현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점성계수의 단위가 CGS 단위, 포이저 단위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1성을 곱하면 kg per meter sec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점성계수는 1.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성에 10의 마이너스 1성을 곱하니까 합이 1.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kg per meter sec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속도 경사가 200/s니까 200/s의 제곱 곱하기 점성계수 1.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kg per meter sec. 그리고 최적이 지금 얼마죠? 200m의 삼성. 최적이 용적입니다. 그리고 효율이 90%예요. 기계를 오랫동안 사용하면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100 나누기 효율로 보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00 나누기 90% 조심을 해야 돼요. 따라서 계산하시면 와트가 나오고 계산된 와트에 10의 마이너스 3성을 곱하면 킬로와트가 되겠죠. 따라서 11.56 킬로와트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동력을 와트로 계산했을 때는 MKS 단위로 계산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킬로그램과 미터와 세크의 조합으로 계산을 해야지 와트라는 단위가 나온다는 거. 그리고 와트라는 단위를 계산해서 10의 마이너스 3성을 취해 주시게 되면 킬로와트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점성계수의 단위를 여러분들 MKS 단위로 고친 거예요. 자, 그리고 문제 6번에 보시게 되면 연수와 공정을 거쳐서 처리될 물에 대해서 필요한 석회의 양과 pH를 높이기 위한 잉여 석회의 양을 합한 총 석회 요구량이 8.54 mEq/L이다. 물 500m의 삼성당 요구되는 석회의 양을 계산하시오. 단 석회의 순도는 85%, 칼슘의 원자량은 4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8.54 mEq/L는 CaO, 석회의 질량 나누기 최적이 얼마냐면
물 500m의 삼성이에요. 자, 그러면 이 값을 동일한 단위로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미터의 삼성을 리터로 바꾸기 위해서 1m의 삼성은 10의 삼성 리터를 보정을 해줬어요. 자, 그리고 킬로그램을 미리그램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kg은 10의 6성 미리그램을 보정해줬죠. 자, 그리고 1ml 당량에 해당하는 값은 지금 CaO의 분자량이 얼마냐 하면 CaO는 칼슘이 40, 산소가 16, 그래서 56인데 2당량짜리예요. 그래서 1mq는 56mg 나누기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의 단위가 mq로 일치를 하죠. 따라서 CaO, 석회의 양은 119.56kg이에요. 그런데 문제 조건에서 지금 석회의 순도가 몇 프로짜리냐? 85%예요. 100%가 아니고. 그래서 순도가 나오면 100 나누기 순도를 해서 곱해주는 거죠. 따라서 119.56kg 곱하기 100 나누기 순도 85%를 해서 계산하시면 석회의 양은 140.66kg이 되는 거죠. 순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약품은 더 많이 소요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7번을 보겠습니다. 펌프 효율이 80%이며 전장정이 16m인 조건 하에서 양수율이 12L/s로 펌프를 회전시킨다면 모터의 축동력을 계산하시오. 물의 밀도는 1000kg/m의 삼성, 여유율은 20%라고 되어 있어요. 자, 동력 HP를 동력으로 계산했을 때 RQH, 여기서 R이라는 것은 물의 비중량 1000kg/m의 삼성이죠. Q라는 것은 양수량이죠. 그리고 H라는 것은 전량정 나누기 HP, 1HP의 계수값이 75죠. 75 곱하기 효율, 전체 곱하기 여율이 됩니다. 그러면 물의 비중량은 안 주어지더라도 1000입니다. 1000kg/m의 삼성. 자, 그리고 토출량, 양수율이 토출량인데 이 값을 미터의 삼성 per sec로 고치면 얼마가 되죠?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삼성 미터의 삼성 per sec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전장정이 16m입니다. 나누기 75 곱하기 효율이 80%예요. 0.8. 전체 곱하기 여유율. 자, 문제 조건에서 여유율이 20%잖아요. 그러면 100%에서 20%가 남는다는 소리니까 120%가 되는 거죠. 따라서 퍼센트를 없애면 여유율 알파는 1.2의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물의 밀도가 주어졌는데 물의 밀도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1000kg/m의 삼성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계산하시면 3.84 HP라는 동력이 나오죠. 만약에 이 공식에서 HP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킬로와트로 계산을 하시오 그러면 75의 상수를 얼마로 바꾸는 거죠? 102로 바꾸게 되면 킬로와트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킬로와트로 계산을 하느냐, HP로 계산하느냐는 것은 상수값만 여러분들이 바꿔서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응집 교반 시험으로 최적 알룸의 주입량을 구하고자 한다. 유입수의 SS 농도가 120ppm, 유입유량이 3000m의 삼성부대인 폐수의 SS 농도를 10ppm 이하로 유출하고자 한다. 아래의 표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알룸의 주입 농도가 ppm으로 5, 15, 25, 35ppm 있죠. 그리고 유출수의 SS 농도는 15.3, 12.5, 9.5, 9.2가 나와 있어요. 자, 1번 알룸의 소요량을 계산하시오. 2번 SS의 제거 효율을 계산하시오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로 줄이려고 하느냐 하면 폐수의 SS 농도를 10ppm 이하로 유출시키려고 해요. 그러면 유출수의 SS 농도를 10ppm 이하를 찾는 거죠. 10ppm 이하는 이 두 개예요. 그러면 9.5ppm과 9.2ppm 중에서 약품이 적게 들어가는 게 최적 주입 농도가 되겠죠. 그래서 보면 25ppm이 들어가고 35ppm이 들어가니까 실제로 25ppm의 알룸을 사용했을 때가 최적 주입 농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알룸의 소유량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게 되면 이제 알룸의 주입 농도 25ppm이 나왔어요. ppm이라는 단위는 미리그램 퍼 리터잖아요. 미리그램 퍼 리터를 킬로그램 퍼 미터의 삼성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10의 마이너스 3성을 곱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을 하면 킬로그램 퍼 미터의 삼성이 되죠. 자, 여기에 폐수량이 얼마죠? 유입유량이 3000m의 삼성부대예요. 따라서 계산하시면 알룸의 소요량은 75kg/day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SS의 제거 효율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SS의 제거 효율은 1-
유입수의 SS 분의 유출수의 SS 곱하기 100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유입수의 SS 농도와 유출수의 SS 농도를 여러분들이 찾아내 주셔야 돼요. 그죠? 그럼 유출수의 SS 농도는 최적 주입 농도가 되니까 얼마가 되는 거죠? 9.5ppm이에요. 그러면 유입수의 SS 농도는 문제 단서에서 주어지겠죠. 따라서 유입수의 SS 농도는 120ppm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식에서 유입수의 SS 농도 120ppm, 유출수의 SS 농도는 최적 주입 농도에서 해당하는 농도 9.5ppm을 대입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처리 효율은 92.08%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팁에 보시면 단위를 환산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팁을 보면서 단위를 한 번 더 공부를 하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문제 9번입니다. 랭밀러 등원 공식 합작식은 다음과 같다. n분의 x는 a, b, c 나누기 1 플러스 b, c 이 식에서 실험 상수인 a와 b를 그래프상에서 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변형하였다. 1번과 2번에 들어갈 알맞은 식을 쓰시오. 단 위에 변형된 과정도 표기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 이 문제 조건 자체 내에서 이 문제에서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n분의 x는 a, b, c 나누기 1 플러스 bc예요. 자, 여기서 먼저 여러분들 식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식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역수를 취해줘요. 그럼 역수를 취해주게 되면 x 나누기 m의 분의 1. 그럼 이 식하고 비슷해야 되죠? 자, 여기서도 1 플러스 bc 나누기 a, b, c. 얘가 뒤집어주면 되거든요. 자, 여기에 뭐를 곱하느냐? 양변에 c를 곱해요. 그러면 c 나누기 x 나누기 m는 자, 여기도 c를 여러분들이 곱하면 되겠죠? 1 플러스 bc 나누기 ab, c 곱하기 c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요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하면 이렇게 한번 적고 이렇게 한번 적고 따로따로 적을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요 식만 한번 더 적어볼게요. a, b, c에 곱하면 c가 되고 플러스 a, b, c에 b, c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c, c가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 여기도 c, c 한 개가 없어져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 여기서 위로 여기다 적어볼게요. 자, 그러면 c 나누기 x 나누기 m은 식 자체를 나타냈을 때 자, ab 분의 1 그죠? a 분의 1 자, 플러스 여기는 ab b 곱하기 c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여기서 정리했을 때 b도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b가 정리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식을 다시 적어보면 자, 여기서는 a분의 1 곱하기 c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죠? 지금 여기 들어가는 식이 나오죠. 자, 1번에 들어가야 되는 값은 얼마가 되는 거죠? a 곱하기 b분의 1. 2번에 들어가는 값은 a분의 1. 그래서 식 자체를 정리를 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1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르 테스트 응집 교반 시험의 목적을 5가지만 쓰시오 되어 있어요. 자, 응집 교반 시험은 적당한 응집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최적의 응집제의 주입량을 결정하기 위해서 최적의 pH를 파악하고 처리 효율을 파악하고 후처리 사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자르 테스트를 쓰죠. 그래서 가장 응집 교환 시험의 목적 중에서 핵심은 뭐냐면 1번과 2번이죠. 적당한 응집제를 선정하고 최적의 응집제 사용량을 결정을 하는 게 자르 테스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1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침전지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설치 부지가 부족하다. 이 경우에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4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어요. 그러면 면적 자체가 부족하니까 지금 있는 침전지에서 면적을 넓히는 효과를 나타내야 되겠죠. 그래서 경사판을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경사판을 설치하고, 그리고 침전조의 깊이를 얕게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빨리 침전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침전지 내에 밀도류나 소용돌이 현상을 방지합니다. 왜? 침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체류 시간을 길게 해서 침전을 최대한 많이 시키는 것이 중요하죠. 이 방법들이 설치 부지가 부족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경사판을 설치하는 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1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펌프에서 발생되는 공동현상, 공동현상이 캐비테이션이죠. 공동현상의 정의와 공동현상이 펌프에 미치는 영향을 3가지만 쓰시오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동현상이라는 캐비테이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정의를 보시게 되면, 자, 물이 관속을 유동하고 있을 때 유동하는 물 속에 어느 부분이 정압이 그때의 전기압보다 낮아져요. 정압이 그때의 전기압보다 낮아지게 되면 부분적으로 뭐가 일어나느냐면 기화가 돼요. 그래서 관 내부의 전기부, 즉 공기가 발생하게 되는 현상을 뭐라고 하느냐면 공동현상, 캐비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자, 따라서 공동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펌프의 성능이 저하된다는 것은 펌프의 성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임펠러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공동현상 같은 경우에서는 공동현상의 정의와 방지 대책을 적는 게 시험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하게 되죠. 여기서는 이제 문제점인데 방지 대책까지 같이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1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상수도용 배관의 부식 방지 방법 3가지만 서술하시오 되어 있어요. 그럼 일단은 부식이 잘 되지 않게끔 관을 피복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부식이 잘 되지 않는 내식성이 강한 재질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콘크리트의 수밀성을 증가를 시켜서 부식이 되지 않게끔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팁에 있는 내용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1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활성 설러지 공정에서 폭기조나 침전지 표면에 갈색 거품을 유발시키는 방성균의 일종인 노카르디아의 과도한 성장을 유발하는 원인과 방지 대책을 각각 3가지씩 쓰시오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인을 먼저 보시게 되면 원인은 SRT가 뭐죠? 미생물의 체류 시간이에요. 그래서 SRT가 너무 길 때, 그리고 FMB, F는 먹이, M은 미생물. 그래서 먹이와 미생물의 비가 작을 때, 그리고 설러지 인발의 부족으로 MLSS가 증가할 때, 여기서 인발이라는 것은 뭐냐면 설러지를 처리하는 것을 인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설러지 처리가 잘 안 되면 MLSS가 증가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죠. 자, 방지 대책은 SRT가 길어서 발생하니까 SRT를 작게 만들고, FMB가 작을 때 발생하니까 FMB를 크게 하고, 그리고 인발이 부족했을 때 생기니까 설러지의 인발량을 증가시키게 되면 이 현상들을 방지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1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살수여상법의 단점을 5가지만 서술하시오. 활성설러지법과 비교해서 살수여상법이라는 것은 부착성장식의 대표적인 방법이죠. 반면에 활성설러지법이라는 것은 부유성장식의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면 살수여상법 같은 경우에서는 활성설러지법에 비해서 효율이 낮아지는 게 단점이죠. 자, 그리고 동절기에는 결빙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악취가 발생을 하고 파리가 번식하죠. 그리고 연모타이 현상이 발생하는 게 살수여상법의 가장 큰 단점이다. 반면에 활성설러지법 같은 경우에서는 박테리아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펀자이라는 곰팡이가 성장을 해서 설러지 평화가 발생하는 가장 문제점이 생기기도 해요. 자, 여기서는 살수여상법의 단점 5가지를 서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6번을 보겠습니다. 16번입니다. 자, 문제 16번. 부영양화에 가장 많이 기여하고 있는 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존의 활성설러지 공법을 크게 변경시키지 않는 대신
황산 알루미늄에 응집제를 주입해서 처리하고자 할 때 최적 주입 지점과 1번과 2번 중에선 선택하고 최적 주입 지점이 아닌 곳에 주입 시에 발생되는 문제점 두 가지를 쓰시오. 자, 유입수 1차 침전지가 있고요. 폭기조, 최종 침전지, 여과지, 유출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1번 지점은 1차 침전지와 폭기조 사이, 2번 지점은 폭기조와 최종 침전지예요. 그러면 최종 주입 지점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응집을 했을 때 가장 최종 주입은 폭기조에서 처리가 되지 않은 것들을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차 침전지 다음보다는 폭기조가 반응조이기 때문에 반응조 다음에서 여러분들이 그 응집제를 주입하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적 응집 지점은 2번이 됩니다. 자, 그리고 최적 응집 지점이 아닌 곳에서 주입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는 뭐냐면 알칼리도와 pH가 저하되는 문제점이 생겨요. 자, 그리고 응집제를 주입했기 때문에 그 응집제가 전부 다 어떤 물질로 배출되죠? 설러지로 배출되겠죠. 그래서 설러지 발생량이 증가하는 문제점을 가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최적 주입 지점과 문제점을 서술을 해주는 문제. 자, 그리고 1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은 회전 원판의 종류를 나타내는 공정도이다. 각각의 공법의 이름을 쓰시오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지점에 보면 유입수와 유출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단계적으로 각 단계마다 주입을 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서는 점점 감소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공정도에 해당하는 이름은 자, 1번 같은 경우에서는 단계적 주입 방법이 되고 2번은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축에 평행한 정감식 주입 방법이 되죠. 자, 1번은 동일한 양으로 주입하기 때문에 단계식 주입 방법. 2번 같은 경우에서는 단계별로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축에 평행한 정감식 주입 방법. 축에 평행한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정감식 주입 방법인데 축에 평행한 정감식 주입 방법이라고 해요. 명칭이기 때문에 명칭은 정확하게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문제는 여러분들 선배들이 시험을 친 다음에 문제를 복원해서 제게 보내준 문제를 제가 다시 재편성을 해서 새롭게 문제를 만든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도 시험을 치게 되면 문제를 복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원을 해야지 가장 정확하게 복원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복원된 문제를 제게 보내주시면 제가 후배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교재를 출간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디로 보내시느냐 하면 복원된 문제는 제가 사용하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자, 제가 사용하는 메일은 kwe7002@mail.net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꼭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